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과 관련한 범국가적 교육 정책을 알아보는 콘텐츠로서 이번 영상에서도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목은 여기 보이시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입니다. 여러분은 미래교육, 디지털 교육이라는 그 용어를 들으면 어떤 개념이 연결되시나요?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최첨단 기술, 고가의 장비, 그죠? 그래요.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틀린 건 아닌데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런 기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에요. 좀 심하게 말해서 껍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의 제목에도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사항 말이죠. 그렇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의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겠다. 그 맞춤 교육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24년 중등 교육학 문제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항이 문제에 기출된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에서 어떻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것인지 물었던 문항이잖아요. 그죠? 출제 당시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이가 없어 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현재 교육 현장에 아주 밀접한, 아주 필요한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어찌되었든 디지털 그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요? 바로 맞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한번 볼까요? 추진 배경,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교육의 대전환의 방향,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여건을 진단하는 사항, 그리고 로드맵과 향후 추진 일정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추진 배경으로 제시된 세 가지 사항으로는요, 학생 맞춤 교육, 첨단 기술 활용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공교육의 변화 요구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 교육 필요 보이시죠? 그죠? 중요한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바로 맞춤형 교육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네요. 제가 다른 그 미래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래교육, 디지털 교육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죠? 미래교육과 반대의 개념, 그 과거의 교육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게요. 콩나물같이 아이들이 막 교실에 50명, 60명이 있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교재, 그 수업,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인재를 길러냈나요? 정형화된 인재, 그죠? 틀에 박힌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은 무시됐겠죠, 그죠? 단순히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인재만을 길러내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산업시대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능한 인재, 평가받는,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롤 모델, 누구인가요, 여러분? 좀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스티븐 잡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더 많은 인재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분들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창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예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기존 해오던 방식을 계속 답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죠? 개별 학생들의 역량이나 선호, 학습 속도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자신들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러분들 동의되시죠? 그죠? 더불어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 한번 볼까요? 영국의 사례를 제시된 거 보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난이도를 조정한다. 이것이 방법적인 측면인 거예요. 다음 사항을 보시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런 사항이 나오네요. 이 내용도 여러분 어려운 사항 아니죠, 그죠? 첨단 기술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교육 분야의 혁신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죠? 바로 대표적인 예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메타버스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내가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 가상 공간에 이렇게 딱 접속해가지고 타인과 소통하고 또 뭐 하죠? 과제를 수행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가능해진 거예요. 또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 어떤 거 있을까요? 그래요. 화재 대피 훈련 그런 것들. 그런 위험한 교육 활동을 현실감 있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교육 상황에서 이렇게 모아진 다양한 데이터들이 엄청 축적이 많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아래에 AI를 활용하여 가정이나 병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면접 문항에서 특정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등교가 어려운 뭐 철수가 있다. 그 학생을 그 철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나온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공교육의 변화 요구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항도 여러분들 다 공감되시는 사항이죠, 그죠? 현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 속도는 엄청나다. 교육 현장도 그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식당을 한 군데 갔었는데요. 식당 주차장에 딱 들어갈 때부터 전산으로 차량 출입이 등록되고 처리가 되더라고요. 뭐 주차 안내하시는 분 안 계셨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요즘 우리 쉽게 만나잖아요, 그죠? 키오스크 요즘에 이렇게 카드를 꽂으니까 결제까지 되는 상황. 그리고 하고 나니까 음식을 누가 해주냐, 그 로봇이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그죠? 정말 식당을 가고 음식을 먹고 나와서 출차할 때까지 직원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하면, 야, 거기 어디야? 나 거기 가서 인스타그램 찍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렇듯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눈부신 변화, 눈 깜짝하면 변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에 맞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이. 가장 아래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의 발언 보이시나요? 눈여겨볼 만한데요, 저는. 인공지능이 교육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 교육 현장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최신 태블릿 PC, 아이폰, 최신의 아이폰을 가지고 교실에서 영상을 본다는 것이 그 시청한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어떤 접근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까지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실게요. 의미 있는 사파가 있네요. 과거에는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가르쳤다. 하죠, 그죠?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AI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해서 2025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검색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속도에 맞는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춤이란 말을 오늘 엄청 많이 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업할 수 있고 학생과 또 소통하고 개별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상담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학부모는 또 어떨까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녀들의 학습 과정이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축적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가정교육에도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가정연계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가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얘가 학교 중에 뭘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이것이 된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기본 방향으로 교육 본질의 회복을 제시해 둔 사항이 있는데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인성, 협업 능력 등이 보이시죠, 그죠?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도 강조하는 역량과도 아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모두 관련이 되는 거예요. 체크해 두시고요. 그 아래의 내용은 꽤 중요한 사항이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학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한다. 그죠? 첫 번째 내용은 면접 답변으로 아주 훌륭한 센텐스 같아요.
단순히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 학습, 협력 활동,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학습 동료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어떤 학습자? 능동적인 학습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아래의 내용도 보시면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와 역량 그리고 학습 속도에 맞게끔 자신의 학습 경로를 이렇게 따라서 공부를 하고 원하는 바에 따라서 쉽게 보충하기도 하고 또는 또 좀 깊게 배우고 싶으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는 사항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누가 그 사회 속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나요? 누가 지금 이 특일남의 영상을 보라고 누가 알려주셨나요? 아니죠, 그죠? 부모님?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대중매체나 또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분들을 뵈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들을? 지금 저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저처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나 있거든요. 좀 답답하지 않나요? 이제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아무리 사랑해 주셔도 죄송하지만 옛날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뭐 도움이 되게끔 내가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해주시는 말들이 있으신데 좀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신가요?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이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떻다?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하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는 지금 키우는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내용으로 교사의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튜터가 다양한 교육 현장 분석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 진행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일명 ICBM이라고 하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렇게 ICBM인데요. 이 중에서 빅데이터의 어떤 특성이 조금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요. 그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다시금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교사에게 학생들의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학습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수업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이게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리고 마지막 수업의 측면에서는 토론,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플립 러닝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그죠?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는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특정 정보, 기술 하나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난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사회입니다. 홍수처럼 그렇게 있는 사회인데 학생들에게 그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다.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검색하는 게 검색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챗GPT,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키워드를 무엇을 넣느냐, 내가 어떻게 검색하느냐, 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검색하느냐, 그 지식까지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 의견을 정하게 되고 나중에 또 적절하게 표현도 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는데 그렇겠죠, 그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금방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시대 교육 대전환에 대한 사항은요, 면접 문항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인공지능 튜터의 분석을 통한 개별화된 수업 제공,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및 플릿 러닝 등등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이용한 교과 수업의 예시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 사례가 좀 나오네요. 몇 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관련 개념이 나오는데요. 설명이 이 개념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오시는 내용들 단순하게 암기하시기보다는 그 나름의 개념을 반드시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여건을 진단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 체제 전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우선 교육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 단편적인 지식 강비를 지양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개발되는 교과서 또한 서책형 교과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디지털 교과서 개발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네요.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비판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책형 교과서를 PDF 방식으로 태블릿 PC에서 본다. 몇몇 시청각 자료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는 어떻다? 부족하다. 보다 체계적으로 개별 학습자의 학습 내용이 저장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향후 교육 방향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 등등 이런 수준까지 아주 현장에서 이제는 눈도 높아졌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인프라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의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지금도 회상하면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학생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가고 있고, 그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은 이어졌어야 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비롯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시도했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시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교내 모든 학급과 특별실에 무선 인터넷망도 구축되었고요. 또 1인 1 디바이스 보급 정책이라는 정말 엄청난 정책이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에는 많은 교육 정보와 기기가 보급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 교사와 학생의 준비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요.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네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힘입어서 현재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이 나오네요. 이는 제가 다양한 영상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관련 연수 이수에 대한 정말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 현장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사항인데요. 이 자료는 어디 거죠, 여러분? 중앙부처인 교육부 자료죠, 그죠? 교육부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뭡니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얘기도 나오네요. 반갑네요. 답변할 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안 쓰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기술의 현황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에 대한 현황 그런 것들도 서술되어 있는데요. 가장 아래 노란색 박스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추진 방향과 로드맵이 나오는데요. 앞서 제시된 어떤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맞춤 교육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서술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지식 전달자 아니죠. 그죠? 학생과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고차원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면접 답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시대 변화에 발맞춰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본다는 건데 현장 교사 중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그렇지 못한 교사들을
동료 교사들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요 시범 사례의 경우는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라는 측면에서 문항의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아주 좋은 그런 만능 답안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교육 사례, 뭐 진로 직업 교육 사례, 환경 교육 사례, 뭐 어떤 다양한 교육 사례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했을 때 특히 이렇게 디지털 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경우는 다양한 교육적 사례 지도 방법의 그 방안을 말할 때 국내외 우수 사례, 우수 사례를 찾아서 벤치마킹하여 제가 지도하는 교육 현장과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랑은 좀 질이 다른 그런 답변이 되겠죠, 그죠? 그거랑 협력적인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사항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될지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개정교육과정, 디지털 교과서, 교원, 디지털 인프라, 현장 파트너십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 추진 방안을 제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AI 기술 및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선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과목별로 여러분들 그 특성이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그죠?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예시들이 지금 자료에 나오잖아요, 그죠? ITS나 메타버스, 그리고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그리고 음성 인식이나 필기 인식 등등이 활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수학, 영어, 정보교과에 도입을 하는데요. 수학, 영어, 정보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교과가 어떻게 해요? 디지털 교과서 우선 도입 교과라는 사실. 특수교과도 일부 포함됩니다. 특수선생님들, 우리도 포함돼요. 2025년도에는 이제 이 새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요. 향후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추진 방향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공공학습 데이터 플랫폼에 많은 학습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AP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좀 더 설명 쉽게 해드리면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API를 통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료, 최신의 자료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 주는 거예요. 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좋아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디지털 교과서가 있죠, 그죠? 이 디지털 교과서에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기록이 되겠죠. 여기에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되는 겁니다. 내용이 포트폴리오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API를 거쳐서 데이터 저장소로 가겠죠. 전국에 그 학생 A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동학년 학생들이 이런 기록들이 모이게 되겠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한 자료는 다시 API를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에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학생들의 디지털 교과서에 그들이 적합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 API가 뭐냐, 이게 개념 말해라 라고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여기 등장하기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API를 통해서 개별 학생들이 학습 기록이 모인다. 그리고 그 모인 기록들이 다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자료를 제시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표준 마련과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한 사항이 나오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사항인데요.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겠죠. 어떤 교육 자료라도 현장을 무시하고 개발된다면 뜬구름을 잡는 자료예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면접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 이런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교수님들을 뭐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희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모든 자료는 현장 적합성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반영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영까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에 대한 사항이네요. 네,
터치 교사단에 대한 내용 보시나요? 이게 뭐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 tech라는 이름의 교사 그룹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의 수업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400명, 실제로 402명을 선발했다고 해요. 예, 집중적인 연수를 딱 실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차 규모를 늘려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천 몇 명,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연수 내용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들에게 나름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후속 관리에 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략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적용 교과의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연수 예시 내용 역시 어려운 사항 아니죠? 그리고 다음 3번으로 제시되어 있는 관리자 연수까지. 이러한 체계적인 교원 연수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3번 디지털 기술 활용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 디지털 기술 활용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모델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형이 있고요. 예습이나 복습할 수도 있고 학습 부진 학생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케어 모형도 존재하네요. 다음 2번으로는 디지털 기기 과몰입 또는 과의존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은 좀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거 아시죠? 현장에서 면접 문항으로 아이들이 디지털 및 게임에 어떤 과몰입돼 있는 거 그런 중재 방안에 대한 거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무분별하게 막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교사의 지도 하에 활용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는데 디지털 기기의 용도를 이해하고 사용을 컨트롤, 그러니까 뭐 좀 절제한다는 것 같아요.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한 유해 사이트나 유해 앱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한다. 교육적 효과 높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과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5번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에서는요. 1인 1 디바이스 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은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 태블릿 PC와 같은 개인 디바이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추진 체계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사항의 경우는요. 그냥 한번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의 학습 분석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연구가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소 낯선 개념도 있고요. 복잡한 과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면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뭐가? 교육에 길러내야 되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의 역할이 아주 크죠. 여러분들 어깨가 아주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수없이 등장했던 용어로서 맞춤형 교육 이제 그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죠? 과거에 붕어빵 찍어내는 듯한 똑같은 그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으로는 결코 미래형 인재, 미래에 쓰임받는 인재, 유능한 인재 길러낼 수 없다. 그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2차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가오는 3월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과 미래 인재의 길을 길러내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